어떤 결핍과 부족함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책마을 동대문 글쓰는 사람 이학건입니다. 저는 파워레인저가 이루지 못한 정의와 평화를 책과 도서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아주 작고 소박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. 현재는 동대문구 배봉산 숲속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. 책과 도서관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저희 책 도서관의 책들이 사라졌다는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, 그리고 여전히 현재도 남아있는 도서관들을 거기 모험하는 모험 이야기예요. 이제 마법 같은 그런 책의 힘을 일깨우는 판타지 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, 처음에 이야기가 아버지가 도서관에 가신다고 하면 사라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. 이제 그 아버지를 찾아서 세계의 도서관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책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제가 썼던 다른 책인데, 도서관에 없는 책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요. 이 책은 사실 이제 제가 사람들이 도서관에 대한 이제 관심과 흥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서관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.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도서관에서 박쥐를 키우는 도서관이 있다더라, 뭐 내지는 유령이 살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더라,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, 들려드릴까요? 그 포르투갈에 가면 마프라 퀸브라 이런 도서관이 있는데, 이제 거기에 그 도서관에 박쥐들이 살고 있어요.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쥐를 키우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박쥐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박쥐를 내쫓을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도서관에 일하는 사서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한 거예요. 박쥐가 책벌레를 잡아먹어요. 이게 책이 오래되면 제일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그 책벌레 때문에 책이 상하는 건데, 박쥐가 책벌레를 잡아먹으니까 굳이 박쥐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박쥐가 도서관 안에 살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나요? 그랬더니 그 박쥐 똥을 치워야 되는 거 빼놓고는 특별히 불편함이 없다고 하고, 잠깐만, 근데 얘기가 핵심이 이게 아니잖아. 어쨌든 그 이야기, 이제 도서관에 없는 책이라는 책은 그렇게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도서관이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공간이구나, 이런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, 그 책을 어린이들에게 읽히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스토리를 담아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야기를 담아서 만든 책이 도서관의 책들이 사라졌다 이고, 부끄럽게도 그래서 그 판타지 동화의 최강 아이템이 도서관에 없는 책입니다. 저는 이제 도서관에 일을 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. 좀 더 도서관이 좀 역동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즐겁고 신나게 노는 곳이었으면 좋겠는데, 근데 굉장히 경직돼 있고 조용하고 왠지 들어가기 무섭고, 저 잘할 때는 그랬고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. 근데 아직도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망들이 글쓰기로 이제 나타난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제 활자 중독자예요. 책은 고사하고 그냥 신문도 보기 힘든 아주 산골짜기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옛날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활자에 대한 기본적인 굶주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되게 슬픈데, 이 식도락가들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막 음미하면서 와인도 들고 이렇게 막 멋있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, 불황아들이 며칠 동안 굶었다가 막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청소년 시절이.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어머니께서 생일 선물로 책을 사주시겠다고.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. 그래서 같이 한 40분, 1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읍내에 나가가지고 책을 한 권 사갖고 왔어요. 사실은 아껴서 읽고 싶었어요. 진짜 오랜만에 가진 책이어서, 새 책이어서 아껴서 읽고 싶었는데, 그날이 아마 토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, 어떤 내용인지 대충 보려고 이렇게 책을 후루룩 넘기는데 중간에 한 페이지가 인쇄가 안 되고 하얀 백지가 낀 거예요. 그때 든 생각이, 이 책을 바꿔야 되겠다.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책을 밤새도록 읽었어요. 밤새도록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버스를 타고 다시 40분 동안 읍내에 나가서 서점 아저씨한테 이 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, 다른 책으로 바꿔주세요 해서 새 책을 받아서 왔는데,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 책을 껴안고 이렇게.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되게 좋아요.
책을 읽을 때 그냥 글 쓴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려거나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.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나의 답은 뭐지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게 책을 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돋보기가 아니고 거울 같은 거예요. 돋보기로 정확하게 어딘가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에 비춰서 내 생각은 뭔지 이런 걸 찾아내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크리에이티브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읽다 보면 때로는 오독하기도 해요. 잘못 읽기도 하는데 이 잘못 읽는 것도 위대한 발견이 될 수 있어요. 우리가 잘못 읽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은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. 거기서부터 굉장히 새로운 무언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전 개인적으로 이제 꾸준히 일기를 썼던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.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썼던 것 같아요. 대학교 들어가서 조금 쓰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치면서 계속 쭉 썼던 것 같아요. 그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기랑은 좀 달라요. 왜냐면은 맨날 뭐 나는 오늘 무엇을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날 인상 깊었던 일들을 적을 때도 있고 그거 말고 그냥 그날 떠올랐던 엉뚱한 이야기 세상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라는 이야기를 썼던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일기 써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다 못 풀었을 때는 거기다 그냥 그 문제를 풀어놓고 그냥 마치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일기를 쓰는 행위 자체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하루를 돌아보고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정말 중요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제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사실 저희 책 도서관의 책들이 사라졌다의 첫 문장이 아빠가 사라졌다예요. 근데 제가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거든요. 근데 원래부터 안 계셨던 건 아니고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. 제가 한 20대 중반일 때. 그래서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.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 책이 출판되고 나서 그걸 딱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사실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신 안에 약한 부분,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이제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약점을 이제 메우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. 예. 근데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과정일 테니까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처음 시작.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약점을 마주보고 드러내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제일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지금 배봉산 숲속도서관에 일하고 있어요. 작년에 개관을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됐는데 좀 시간이 좀 더 몇 년 정도 더 흐르면 이 숲속도서관의 이야기를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림 동화 같은 걸로 만들어서 좀 들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사람책 2학권의 한 줄 평. 부족함이 많은 사람.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이 없듯이 누구나 부족한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.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동양의 현자들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경계하라는 얘기죠. 굉장히 의외로 들릴 수 있는데 어떤 경지에 다다랐다라고 한정 짓는 순간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경지에 다다랐다는 말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걸 채우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것들이 생기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.